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문다연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지금 미증시와 이 비트코인이 깊은 커플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커플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를 잘 해주는데 알트코인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퍼즈님과 토미님 모셔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토미님부터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이틀 만에 퍼즈님과 또 함께 이렇게 찾아뵙네요. 어젯밤에 나스닥이 또 급격하게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단기 채널을 하방 이틀을 하고 이후 새벽 동안 약간의 하락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도 퍼즈님과 인사이트 플랜, 분석 관점과 매매 대응 전략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퍼즈님도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토미님이랑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화요일에 두 분의 합동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의 지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자료들 준비했거든요.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비교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퍼즈님. 네, 그 도미넌스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보면은 이제 불장의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지, 어떻게 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체 코인 시총 중에 비트코인의 시총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더 도미넌스, 뭐 테더 도미넌스 이런 것도 있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요 검은색 요거를 보실 수 있는데, 검은색 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2017년 초거든요. 근데 이때 도미넌스가 95%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전에는 다른 코인은 코인도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95%고 그 전에는 거의 99% 갔었기 때문에 다른 코인이 생존 있긴 하더라도 거의 코인 하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이런 식이었는데 2017년부터 갑자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이제 올라간 시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18년도 초에 도미넌스가 35% 정도를 찍고 나서 다시 도미넌스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떨어지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시총이 올라갔다. 비트코인 시총이 비중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1년부터 도미넌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는 비트코인이 막 많이 올랐었고 2021년도부터는 그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최저점이 이제 39% 정도를 찍고 지금은 한 44%, 45% 정도의 도미넌스를 일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2017년이랑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코인 시장이 더 성숙해졌다라는 거는 부정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인식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코인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런 거죠. 2017년,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코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물론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폴카닷이나 뭐 솔라나나 체인링크 이런 것들은 2017년, 2018년에도 있지도 않은 코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코인들이 시총 10위권 이내에 들어오는데, 만약에 제대로 된 불장이 만약에 끝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더 내려갔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 코인 비중 중에 비트코인의 비중이 더 적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다면 한 30% 정도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불장이 끝났어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요 구간에서 40%와 45%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거랑 제가 잠깐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잘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흐름에 대한 근거를 찾는데 이게 알트코인 시장 혹은 알트
비트 간의 비중이라는 요소를 참고하는 게 요즘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추세를 이어가다가 중간중간에 뭐 실제 알트코인 펌핑장이라든지 혹은 비트코인이 혼자 알트코인과 명확한 디커플링을 보여줄 때 더 중간에 알트코인이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을 잡을 때는 좀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암호화폐 전체 산업의 추세장, 조종장 사이클을 도출할 때는 이 도미넌스 지표가 그리 큰 신빙성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또한 이전과 달리 지금은 제도권을 진입한 상황이죠. 그래서 ETF 시장이라든지 헤지펀드, 뭐 연금펀드 등 여러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루트들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이 도미넌스 차트만 가지고 비트코인의 전망 흐름을 알아보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저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그 세력이 어떤 식으로 물량을 넘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조금 더 했거든요. 같이 보면서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고 그다음에 여기가 비트코인, 여기가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그대로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2017년 말 2018년 초 이때인데 비트코인이 이 파란색이 다 같은 시점입니다. 여기 같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이 비트코인 고점을 찍었을 때 도미넌스는 최저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미넌스는 이때쯤이었는데 이후 비트코인을 조정을 받고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어요. 비트코인은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는데 이때 이후 같은 기간 동안 알트코인들은 조정을 받고 두세 배 이상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고점이 낮아지는데 알트코인들은 갑자기 두세 배 펌핑을 하면서 도미넌스가 최하를 찍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 그래서 아마 이걸 딱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세력들이 가격을 올린다, 고래들이 가격을 올린다라고 할 때 비트코인을 먼저 올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고점이라고 생각되면 비트코인을 숏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춰져 있는 알트코인으로 갈아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알트코인을 펌핑 시키고 나서 그 알트코인까지 이제 최대한 뭐 저희가 발라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이게 수익을 극대로 취하고 나서 빠져나가는 거가 이제 주된 패턴인데 요걸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또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도미넌스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 정도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진 요 기간 동안에 알트코인들은 폭발한 다음에 불장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도 약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언급하셨던 이 세력들의 자금 이동 추이라든지 이 비트에서 알트로 물량이 옮겨지고 그 이후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이제 사이클 혹은 이 레퍼터리가 이번에도 또 반복된다는 보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번에 루나를 포함한 여러 타 코인들로 인해서 알트코인의 위험성 혹은 리스크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또 민감해진 상황이라 과거와는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즉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최근에 여러 이슈들로 인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 물량이 빠질 수는 있어도 이게 알트코인이 아닌 대장주인 비트코인 물량만 혼자 독보적으로 빠지는 흐름은 적어도 당분간은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그 뭐 비트코인만 보면은 사실 뭐 좋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이 알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거 라이트코인 차트인데 그 비트코인은 2018년 말 초에 있었던 고점에 비해 3천만이 올라간 반면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겨우 넘었어요. 겨우 넘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트론 같은 경우에도 트론 스텔라 루멘이나 뭐 이런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고 방금 전에 보셨던 트론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초에 있었던 고점이 한참 못 미치거든요. 해서 이게 전 아직도 약간 의문인 거죠. 이게 그 비트코인만 호재가 있었냐라고 말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요 장세 자체가 최대한 마지막으로 올리기 직전에 개미들을 좀 최대한 손절시키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도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살펴보는 편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40%에서 45% 구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불장이 끝났다라고 판정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도미넌스가 좀 같이 빠져주는 모습이 연출되면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이 도미넌스 차트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하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쪽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또 어떤 지표들이 있을까요, 소민님? 네.
저희가 최근에 좀 하락에 대한 근거들 많이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또 상승에 대한 근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차트 같이 함께 보실게요.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바이낸스 차트고요. 지금 일단 차트 상으로는 제가 최근에 많이 언급드렸던 이 골든 포켓존 0.65 피보나치 되돌림과 여기 올라오고 있는 이런 평행 채널 혹은 추세선, 상승 추세선들이 이렇게 맞닿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약간 이런 추세선들을 회귀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또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상승에 대한 근거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평선을 제가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주봉, 비트스탬프 차트 주봉 이평선인데 여기 보시면 과거 이 사례들을 보시면 전에는 이렇게 이 200이평선 이게 제일 굵은 선이 200이평선입니다. 여기 밑을 이렇게 하향 이탈해주고 저항을 받고 다시 올라와주면 또 그 다음에 여러 불장이 나오고 또 다시 여기 밑을 찍어주면 다시 올라온다면 또 이제 다시 불장이 나오는 그런 사이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 약간 꼬리를 달긴 했지만 밑을 좀 뚫어주고 다시 위로 올라와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적어도 여기 위에 이렇게 좀 안착을 좀 해준다. 여기 위에서 매물대 만들어준다고 하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림을 또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이게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 또 제가 이 Expanded Flat Corr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리엇 파동 이론은 1, 2, 3, 4, 5 그다음에 ABC가 이렇게 나오죠. 조정 파동이. 근데 가끔은 이 B 파동이 이 5파보다 높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Expanded Flat Corr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여기를 5파를 보고 여기 A, B, C 또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 시나리오가 또 허무맹랑한 또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5파의 1.13에서 1.27이 확장 레벨을 비파가 넘어가게 되면 이 시나리오가 저기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1.13, 1.27을 넘지 않은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 커렉션은요, 보통은 535 5개, 3개, 5개 이렇게 파동이 지그재그 구조가 나오는데 이 익스펜드 플랫은 335입니다. 그래서 1, 2, 3, 1, 2, 3, 1, 2, 3, 4, 5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카운팅을 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총 동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또 상승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다 하락을 또 외치고 있죠. 90%가 하락을 외치고 있으면 또 10%가 또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저도 사실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잠깐 같이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요거를 1로 삼는 파동으로 해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2 그다음에 여기 3, 4, 5냐 아니면은 고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한 번 더 확장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파동의 끝이 어디냐에 대한 요 논쟁이 사실 그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동이 어디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다시 파동 카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크게 있었는데 요거를 구분하기 가장 쉬운 거는 알트코인의 고점도 사실 같이 살펴보면 맞습니다. 보면은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 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알트코인의 고점이 요때가 알트코인의 고점이 아니고 요때가 알트코인의 고점이에요.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파동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A, B, C 조정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물론 여기에 있었던 게 요 저점을 깨지 않았다면 만약에 지금 뭐 최근에 받았던 조정이 여기를 깨지 않았다면 이제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봤을 텐데 요게 깨졌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그 토미님이 보셨던 파동 카운팅대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도미넌스와 같이 좀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하락 패턴 와 똑같이 간다라고 친다면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한번 반등했던 요 부분에서 알트코인들이 2~3배 이상 올라줬었어야 됐거든요. 2017년 말이랑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알트코인을 한 번 더 펌핑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일단은 이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이 몇 파인지 일단 파동의 끝이 어딘지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알트코인들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도 좀 체크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또 비트코인
포함해서 나스닥도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하루에 4.7%가 떨어지면서 여기에도 비트코인도 충격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나스닥이 떨어진다고 해서 비트코인 떨어진다. 이 말이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건지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 상관관계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비트코인을 같이 간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투자해온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뉴스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랑 같이 가니까 이제 뭐 위험 자산으로 계속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냐, 반대로 가니까 안전 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PPT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위에 있는 얘가 나스닥이고, 네. 위에 있는 얘가 나스닥이고 얘가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부터 있던 차트를 들고 왔는데 뭐 큰 사이클로 보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큰 사이클로도 볼 수 있고 조금 작은 사이클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하나, 뭐 둘, 셋, 뭐 넷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이클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제가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반감기를 기점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길어봤자 한 5년 정도 사이클 안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 정도를 사이클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짧은데, 네. 근데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길다 보니까 요 특정 부분에서는 네, 상승이 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요런 부분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반대로 일어나고 해서 지금 우연하게 그냥 상승과 상승이 맞닿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나중에는 다르게 갈 거니까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볼 필요가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 다르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나스닥 차트도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최근 사이클이 겹쳐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 하지만 언제 디커플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언제 디커플링이 일어날까요, 도미님? 자, 언제 디커플링이 일어나냐?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과 나스닥 로고 차트입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지표 보이시죠? 이게 무슨 지표냐? 이게 1에 가까울수록요.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커플링 경향성이 제일 센 거고 0일수록 아예 관계가 없는 거고 마이너스 1이 가까울수록 디커플링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여기 위에서 이 커플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약간 이런 추이가 있습니다. 디커플링 추이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런데 지금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이후에 한 번도 그 디커플링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몇 번씩 나와줬는데 그래서 지금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비슷한 구간에 있을 때 또 지나면은 이게 디커플링이 또 이렇게 나와주거든요. 여기서 계속 디커플링이 안 나와주다가 또 이렇게 늘어가는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 디커플링을 피크를 기준으로 또 이게 추이를 또 이어간다면 이렇게 아래로든 이렇게 한번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또 하나 재미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자료를 갖고 왔냐?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이랑 나스닥만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또 보시면 비트코인과 나스닥, 코스피, 골드를 제가 또 갖고 와봤어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점 있죠? 이게 이 코로나 빔 이때 많이들 패닉셀로 엄청난 저점을 찍었죠. 모든 증시, 모든 상품들이.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얼마큼 올랐냐를 보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 고점까지 19배나 올랐어요. 한편 나스닥은 2.5배, 코스피는 2.3배. 골드는 1.4배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만 더 많이 떨어지냐, 나스닥이랑 코스피에 비해서 비트코인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비트코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618 혹은 0.65 피보나치 되돌림 근처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은 지금 0.5 지금 약간 또 뚫리랑 말랑 하고 있네. 지금 0.5 피보나치 0.5까지 왔어요. 자, 코스피는 나름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분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0.382까지 대응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른 증시들 혹은 자산들에 비해서 방어를 잘해주지 않았나. 자, 골드는 디커플링이죠. 반대로 여기서 다 같이 고점을 찍을 때
골드 혼자 여기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골드랑 이런 증시들이 요즘에 이런 디커플링 경향성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해서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워낙에 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국장 코스피가 대견할 정도다라고 말씀은 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코스피까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나스닥을 비롯해서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나스닥 하락세는 또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어떤 분께서 한번 네. 차트를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저희가 코인을 주로 다루긴 하지만 사실 지금은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 약간 대정주 역할을 하면서 이제 끌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세계 증시도 사실 나스닥이 이제 끌고 올라간다. 뭐 지금은 뭐 나스닥이 비트코인 같고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같은 약간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나스닥을 저도 매매는 하긴 합니다만 좀 간단히만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2021년 7월 8일에 이제 제가 올렸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박스권 안에서 이제 상승이 일어나는데 과열되는 부분이 한 번씩 있다. 그리고 요 과열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 때였고, 그리고 요 거품이 꺼지면서 요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한 번 더 이제 바닥을 찍었던 요때는 이제 2008년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요때예요. 그리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과열 구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해서 요번에는 요 161.8 정도 부근에까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올렸던 거였는데, 일단은 한 번 정도 더 오른 다음에 지금 딱 요 라인에 걸쳐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안으로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요 바닥까지 갈 가능성이 좀 충분해요. 그래서 그러면 요 손에 닿았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요때도 한 번 정도 바닥을 찍고 요 윗라인을 찍고 다시 한번 재차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떨어질 것인지에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린저 밴드에 관해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보시면 좀 수월한데, 요거는 어쨌든 중심선 기본 세팅은 20일 중심선 20일인데 요건 30일로 세팅된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주봉인데 요 중심선을 돌파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재차 중심선을 돌파해 주지 않으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닷컴 버블 때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봉 관점으로도 굉장히 지금 중심선을 뚫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도 상승장을 계속 이어주려면 요 중심선에서 꼬리를 달더라도 월봉 마감은 중심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중심선이 한 12,500 정도 되니까 제 생각에는 상승 추세를 그래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요 중심선 위에서 월봉 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이 긴박한 순간이구나 하는 걸 지표상으로도 차트상으로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스닥도 지금 기로가 중요하지만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단기적인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나스닥을 같이 좀 단기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비트코인 지금 좀 임박하게 사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4시간봉 차트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여기 떨어지고 있는 이 파란색 채널 하단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지만 아쉽게도 돌파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계속 저항을 받고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초록색 상승 채널 지금 하방을 뚫고 어젯밤에 뚫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그어놓은 이 빨간색 저기 선 보이시죠? 이게 28,600불 정도 되는 선인데 여기가 매우 중요한 선입니다. 최근에 뭐 바닥이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를 하향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지금 일단 여기 이 채널 하단이라든지 이런 데 리테스트 구간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매매를 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나스닥 전반적으로 상황이 지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나스닥과 비트코인 디커플링 된다면 어떻게 좀 상관관계가 이어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하기보다는 사실은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정해진 뒤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 화요일에는 조금 하락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하락을 점쳐볼 수 있을지, 또 오늘은 상승을 한다면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